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레벨 4 1차 데모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백엔드 파트를 먼저 하고 이후에 프론트엔드 파트를 한 뒤에 시연과 Q&A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백엔드 파트는 테스트 서버 환경 수정, 멀티모듈 설계 구성, 도메인 구매 및 연결, 프로젝트 리드미 작성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테스트 서버 환경을 서비스 서버 환경과 동일하게 수정했습니다. 기존의 테스트 서버의 DB는 H2DB를 사용했고 로그는 하나의 파일에만 출력했습니다. 서비스 서버와 테스트 서버의 환경 차이 때문에 테스트 서버에서 충분한 테스트를 마쳤어도 서비스 서버에 배포할 때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테스트 서버도 서비스 서버와 완전히 동일한 환경으로 수정했습니다. 멀티모듈 설계를 구성했습니다. 기존의 저희 프로젝트는 하나의 모듈에서 도메인 기준으로 패키지를 나눴습니다. 서비스의 전체 기능과 테스트가 한 src 폴더 안에 메인 폴더와 테스트 폴더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패키지를 보면 해당 도메인의 전체 서비스 플로우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기능 추가 변경 시 해당 기능을 담당하는 도메인의 패키지 안에서 바로 작업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요.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때 영향 범위가 전체가 됩니다. 또 도메인과 접점이 없는 기능들, 예를 들면 외부 API 요청, 캐싱, 스케줄러 기능 등을 추가할 때 패키지 분리가 어렵습니다. 즉, 현재 구조는 변경 사항에 대해 모든 객체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연한 설계가 힘들어지고 역할과 책임의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패키지 분리 구조의 장점을 그대로 가져가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프로젝트 설계를 멀티모듈 구성으로 변경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새로운 구조는 그림과 같습니다. 크게 애플리케이션, 서브, 도메인, 공통으로 레이어를 나눴고 각 레이어의 역할에 맞게 모듈을 분리했습니다. 이번 데모 발표 이후 이 설계를 프로젝트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어지는 백엔드 파트 발표는 요니 진행하겠습니다. 기존 도메인은 무료로 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는 내 도메인 한국을 통해 등록했었습니다. 무료로 등록할 수 있지만 p.kr 혹은 kr.kr과 같은 도메인만 사용할 수 있어 전문적이지 않아 보이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닷컴 유료 도메인을 등록하고 또 서비스의 목적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기존 CVI에서 백신리뷰.com으로 도메인을 변경해 어떤 것을 서비스하고자 하는지도 명확하게 나타냈습니다. 다음 항목은 프로젝트 리드미 작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프로젝트 초기 저희는 노션에 데일리와 진행사항 등을 정리하기로 했고 팀원들끼리는 진행사항이나 기능 문서화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으나 외부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쉬워 GitHub 위키를 사용해 문서들을 정리해서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또 지난번에 참관했던 우트킴 데모데이를 보며 프로젝트 레포지터리에 접근 시 리드미 파일 작성의 필요성을 상기하게 되어 리드미 파일도 팀 프로젝트 노션에 정리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되는 대로 저희 GitHub 레포지토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프론트엔드 파트 발표를 엘라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론트엔드의 발표를 맡은 엘라입니다. 성능 개선, 추가 기능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능 개선입니다. 이번 성능 개선을 하기 위해 저희 서비스에 대한 성능을 라이트하우스와 웹팩 번들 애널라이저를 통해 측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결과들을 얻었습니다. 첫째, 4개의 페이지 모두 90점 이하의 점수가 더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접근성과 검색 엔진 부분은 모든 페이지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파일이 main.js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당장 쓰지 않는 파일도 main.js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처음부터 다 가져옴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선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 웹 접근성을 개선했습니다. 저희 서비스에는 웹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콘 버튼에 에리아 라벨이 없다는 것과 이미지의 알트 속성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부분을 모두 알맞게 수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코드 스플리팅을 적용했습니다. 개선 전 247kB의 main.js에는 모든 소스 코드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로더블 컴포넌트를 적용했습니다.
로더블 컴포넌트를 통해 페이지별 소스 코드를 다이나믹 임포트하도록 구현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페이지 컴포넌트의 소스 코드들이 main.js에서 분리가 될 수가 있었고 main.js는 196KB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용을 하는 loti.js가 main.js에서 3분의 1 크기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로더블 컴포넌트의 라이브러리 스플리팅을 통해 노드 모듈스에서 loti.js를 분리했습니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247KB에서 127KB까지 약 절반 가까이 main.js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웹팩 번들 애널라이저를 통해 확인한 모습입니다. 빌드된 결과물이 크게 main.js, loti.js, 페이지별 소스 코드들로 분리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다시 성능을 한번 측정해 보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전보다 성능이 좋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주황색 친구가 굉장히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이미지 첨부 기능을 추가로 구현하였는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이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로드 이미지를 최적화했습니다. 저희 서비스에서는 이미지를 가로 800픽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가로 3000픽셀의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보여지는 크기와 상관없이 3000픽셀의 이미지가 그대로 렌더되는 문제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버로 이미지를 전달하기 전에 이미지 리사이징을 한번 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는 이를 컴프레션 JS를 통해 해결했는데요. 사용자로부터 이미지를 입력받고 해당 이미지의 가로가 1200픽셀보다 큰 경우에는 원본 이미지 비율을 유지를 하면서 가로의 크기를 1200픽셀로 리사이징하여 서버로 보내도록 구현했습니다. 업로드 이미지 최적화까지 적용한 후 다시 성능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접종 후기 페이지에 상세 페이지의 퍼포먼스도 90점 이상을 받았고 이렇게 라이트하우스의 모든 점수를 90점 이상으로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추가 기능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접종 일정 콘텐츠가 8월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수정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새로운 콘텐츠가 사용자에게 도움이 될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백신을 맞지 않은 사용자는 접종 증상을 예측할 수 있고 백신을 맞은 사용자는 일반적인 증상임을 확인하여 안심할 수 있도록 접종 증상의 통계치를 보여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입력했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지 첨부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이미지는 한 번에 최대 5장까지 추가할 수가 있고 각 이미지는 5MB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현재 이미지 형식은 JPG, JPEG, PNG만 지원을 하는데 모바일에서 바로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HEIC 등 확장자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백종원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시연을 진행해 보도록. 네, 이번에 이렇게 업데이트를 한 모습이고 이쪽에 원래 K캘린더가 있던 부분이 접종 증상으로 변경이 되었고 접종 후기에서 이렇게 후기 작성을 할 때 사진 첨부를 하는 부분과 사진 첨부를 해서 글을 작성을 하면 이렇게 사진이 올라가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시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